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내일 루닛이 상장을 하게 되는데 워낙에 좀 관심에서 비껴나 있던 종목이라 간단하게 글로만 상장일 체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려고 했는데요. 보다 보니까 약간 특이한 포인트가 있어서 저도 체크를 하다 보니 그냥 영상으로 만들게 됐어요. 자, 루닛은 공모가가 3만원이었고요. NH투자증권에서 배정을 받으셨을 겁니다. 총 10,000명도 참여 안 했던 공모주였어요. 자, 우선 최종 배정 내역을 보시죠. 우리 사주 미달 없었고요. 기관 투자자 미납 내역도 없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 우리 사주 미달이 없었다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수요 예측 이후에 공모 주식수 배정 내역에 변동이 있었거든요. 기존에는 우리 사주 조합에 85,000주를 배정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67,386주를 배정을 해서 기관 투자자에게 배정된 비율이 69% 이상으로 늘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예측 후 우리 사주 미달이 발생할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그만큼 배정 수량을 줄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미달이 없었던 것이다 라고요. 네, 넘어가서 의무보유 확약 비율을 보시면 수요 예측 때 신청 수량 기준으로 1.65%를 기록했는데 최종적으로 10.76%까지 거의 6.5배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어떻게 배정을 해줬길래 이렇게나 많이 올라갔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신청 수량 대비 배정받은 비율. 6개월과 3개월 확약을 신청했던 운용사들은 신청한 수량의 100% 전부를 다 배정받았습니다. 신청 수량을 다 받은 거예요. 15일 확약을 신청한 운용사들도 신청 수량 거의 다 94%를 배정받았고요. 그 밖에 연기금이나 기타 쪽도 매우 높은 비율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확약을 신청했다면. 이렇다 보니까 최종 확약 비율을 그렇게까지도 올릴 수가 있었던 거네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 수요 예측 때 의무보유 확약 신청 현황을 보시면 참여 건수 기준으로는 20.99%, 신청 수량 기준으로는 1.65%를 기록했단 말이죠.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루닛과는 반대로 신청 수량 기준으로만 좀 높고 참여 건수는 낮다면 그건 허수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몇 개 기관만 많은 수량을 확약을 신청을 했다면. 왜냐면 소수의 기관에 아주 많은 수량을 배정하지는 않거든요. 루닛은 이렇게 신청 수량이 워낙 소량이라 전부 다 배정을 해줬던 거고 차라리 루닛처럼 신청 수량은 적지만 확약에 참여한 기관 수가 전체 대비해서 비교적 많은 편이면 적은 수량일지라도 배정할 기관 수 자체가 좀 꽤 되니까 최종적으로도 괜찮은 확약 비율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넘어가서 최종 유통 가능 물량을 체크하겠습니다. 44.37%에서 43.51%로 소폭 줄어들었어요. 기존 주주의 비율이 워낙에 높았죠. 33.46%. 그래서 기관의 확약 비율을 적용해도 큰 차이는 없었고요. 금액으로 계산하면 1,373억 원. 네, 유통시총 규모도 무겁습니다. 상장일에 매각 가능한 주체별로 비중을 보시면 기존 주주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76.90%. 그래서 기존 주주의 움직임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과연 이 회사의 기존 주주는 누구일까? 벤처금융과 기관, 일반, 직원, 개인들 되겠습니다. 이 중에 직원들은요. 주식 매수 선택권을 미리 행사해둔 직원들이 되겠고요. 보니까 행사 가격이 막 500원, 600원, 1,000원, 200원, 2,000원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상장 직후에 매도할 가능성이 좀 높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나마 다행히 장외 시장에서 거래한 개인들의 매수 단가는 3만 원 이상으로 파악이 됩니다. 저는 38 커뮤니케이션만 확인하기는 했는데 대체적으로 그럴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벤처금융. 루닛에 투자 참여한 벤처금융들이 굉장히 많은데 각각의 매수 단가를 다 알 수는 없었고요. 기사를 보니까 가장 최근에 진행된 프리-IPO에서 루닛의 기업 가치를 5천억 원으로 평가를 했었대요. 그걸 기준으로 투자에 참여한 기관들이 꽤 될 텐데 공모가 기준의 루닛 시가총액은 약 3,156억 원입니다. 프리-IPO에서 책정됐던 가치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상장 직후에 벤처금융의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기존 주주의 물량이 조금 덜 나온다고 해도요. 유통시총이 워낙에 좀 무거운 편이라
작정하고 매수세가 붙어주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과연 그 매수세가 붙어줄 것이냐 이게 걱정이네요. 네, 그 밖에 주식 매수 선택권 미행사된 수량이 존재했고요. 상장일 이후 3개월 내에 보통주로 전환될 전환 우선주 물량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들고 가기에도 유통 물량 측면에서는 좋은 조건이 아닐 수가 있어요. 자, 정리하면 최종 확약 비율은 10.76%, 유통 물량 43.51%, 기존 주주의 비율 33.46%, 유통 가능한 금액 1,373억 원. 네, 얘기했듯이 기존 주주의 매도 물량이 조금 덜 나온다고 해도 상장일에 매수세가 이 종목에 붙어줄 것인지 그게 조금 의문이고요. 수요 예측 때 의무 보유 확약 신청 수량이 매우 적은 기관의 경우 신청 수량을 모두 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네, 루닛과 과거 비슷한 조건의 IPO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론적인 주가를 제 맘대로 한번 계산해 볼 건데요. 2024년 예상 순이익에 비교 기업의 평균 펄을 적용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023년까지는 적자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유사 기업으로는요. 셀바스 AI와 비트컴퓨터만 꼽아봤어요. 트윈은 이들과 비교하면 비경상적인 수준으로 퍼가 높아서 우선 그렇게 계산을 했고요. 뒤에서는 트윈까지 포함시켜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개 기업의 평균 펄을 적용해서 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하면 17,860원이 나오거든요. 공모가는 3만 원이고요. 제가 또 심지어 2024년 예상 순이익을 할인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산이 나온 겁니다. 자, 다음 트윈까지 포함시켜서 계산해봤어요. 보시면 트윈의 퍼가 48.36배로 혼자 삐죽이 높습니다. 아무튼 포함시켜서 계산을 하면 주당 평가가액은 22,608원. 여전히 공모가 3만원 대비해서 낮은 수준인 거죠. 이 부분을 기관 투자자들도 가장 우려했던 요소로 꼽습니다. 공모가 산정 시에 2025년의 추정 실적을 기준으로 산출을 했다는 거. 너무 미래가치가 반영이 돼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그 미래가치를 쳐주기에는 좀 불안한 거죠. 네, 우선 제가 계산해본 적정 주가는 공모가를 하회한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좀 전해드리며 물론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좋은 성과가 있다면 좋겠지만 공모가가 여전히 비싸다는 기관, 개인들의 우려를 고려하면 상장일 기관 매수세 유입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개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유통 물량, 유통 시총, 기존 주주 비율은 여전히 위험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겠고요. 이번에 수요 예측에 참여했던 3개의 기관은 신청 수량 전부를 배정받는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아마 이 기관들도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받아서 걱정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혹시나 상장일의 손실 구간으로 접어들게 된다면 기관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손절 물량이 굉장히 빨리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냥 빨리 손절 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제 예상과 달리 루닛이 상장일에 수익을 줄 가능성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감이 틀리다는 것을 쿨하게 인정할게요. 근데 제 감이 틀렸다고 해서 속상해야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다 정도로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루닛이 또 수익을 줬다고 해서 앞으로 무자비 다 청약에 참여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은 아니겠고요. 매 청약마다 본인의 판단 기준을 세우고 그에 맞춰서 점수를 주는 거, 그 자체가 공부니까요. 우리 너무 수익에 연연하지는 맙시다. 네,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편안한 저녁 시간 되세요.